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한 3년 된 김재문이라고 합니다. 예, 50대 후반입니다. 페인트 관련된 중국 내에서 이제 판촉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오랜간, 중국 업무만 한 20몇 년을 이제 했었고,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 영업 분야로다가 이제 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국내 영업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조직이 이제 또 설립이 되고 그쪽에 이제 그 기술 영업이라는 부서 업무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제 업무의 어떤 뭐 특기나 뭐 이제 그런 게 뚜렷하게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위축이 됐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조직은 계속해서 개편하다 보니까 나이가 차고, 그 다음에 직급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제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날 위에서 이제 불러서 면담을 하니까 제 연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임금 피키제로 갈는지 아니면 유료금 받고 퇴직할는지 명예퇴직을 할는지를 물어서 그때 제가 부장 10년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퇴직은 했는데 심적으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퇴직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었고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너무나 위축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 자존감마저도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보기도 좀 민망한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족 회의하면서 1년만 기다려 달라.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렵고 저기 하지만 내 스스로 또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힘을 길러야 될 시기가 한 1년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또 가족의 동의를 받고 1년간 정말 또 치열하게 그 자기 개발을 했었습니다. 안 들어야 들죠. 근데 다만 생각을 이제 박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 30, 40대, 이제 50대까지도 있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인데, 다니면서 뭐 고달프고 힘들고 뭐 한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나의 먹고니 좀,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뭐 했던 거는 이 회사 덕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박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회사 뭐 욕한들, 그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생활은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닉네임이 인생 프론티어인데 30, 40대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중국의 전역을 다 다녔죠. 예를 들면 거래선 가려면은 진짜 뭐 비행기 있는 곳은 편한 건데 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택시로 뭐 3, 4시간도 또 들어가는 그런 곳도 가고 그냥 회사 차량으로 다 8시간을 차 타고 가서 1시간 면담하고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고 그 다음날 또 8시간 돌아오는 뭐 이제 기차로 가면 뭐 12시간도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그런 기차가 생기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편해졌죠. 거기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92년 우리나라하고 수교했을 때 첫 땅 밟은 게 94년도부터 이제 가갖고 활동을 했으니까 그냥 뭐 시골, 농촌 그런 데도 이제 숱하게 다녀보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못 먹는 술을 이제 먹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고 싶지 않은 담배를 또 펴야 된다는 거. 담배 안 피면 되잖아. 그러는데 안 피려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요. 근데 어느 고객은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10분에 하나씩 계속 펴요. 그러다가 입에 꽂아주고 불을 붙이고 막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의상 또 그러지 못하니까 고객이 준 나름대로 정성껏 불까지 붙여준 거를 못 건다? 그럼 나랑 거래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또 심지어 어느 고객은 술을 먹고 자네가 만취가 돼야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어. 뭐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또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그날은 진짜 만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독한 술을 먹다 보니까 위도 버리죠. 또 간도 버리죠. 뭐 이제 그런데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잘 골라 먹으면 엄청 맛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것들도 많은데 뭐 그럴 순 없잖아요. 다니는 거래처들이 대부분 또 시골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뭐 정성껏 차린다고 하지만 또 그 음식이 다 입에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술을 먹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생활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몸을 그나마 그래도 건수했던 거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나가서 그 집사람이 이제 챙겨준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지금 잘 버텨내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는 내 스스로 위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두려움 뭐 이제 그런 게 제일 컸죠. 그러면서 가족한테는 1년이라고 얘기해놓고 뭐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 거고 더 자신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준비할 건 준비하더라도 향후 또 어떤 가정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벌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야간 일을 찾았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물론 이제 그 일을 찾기 전에 여러 곳에 이력서 50몇 군데 넣었지만 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면접 기회조차 없으니까 빨리 판단했거든요. 한 4개월 지나서 내가 재취업하는 거는 그냥은 어렵겠다. 누가 날 도와주면 모를까. 혼자서는 이거는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겠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50 플러스 시니어 서초에 있거든요.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새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대부분이 다 IT 쪽 일을 대부분 찾는데 새로 뭐 이렇게 어렵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뭐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소개받아갖고 면접 보고 한 3차 면접까지 했어요. 이제 판교에 있는 빅데이터 업체인데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 자고 또 이제 오후에 또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한 3개월인가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만두래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쇼크잖아요.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른 쉬운 업무로다가 뭐 전향을 하래요. 이게 딱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저하고 이제 60세 정도 되신 여성분이랑 같이 했거든요. 기사를 검색해갖고 다 정리해서 A4 용지로다가 7장을 만들어갖고 새벽 5시 안에는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 업체하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국가 뭐 그런 프로젝트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정부기관에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 엄청 받고 이제 잘 끝냈어요. 업무를.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알바비가 아니라 알바비 더블을 준 거거든요. 그건 200만 원 돈을 줬어요. 근데 알바생 쓰면 100만 원 안 되게도 쓸 수 있으니까 자기들 예산주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여성분은 일주일간 타격받고 입원을 했었고 저도 심리적으로다가 상당히 위축이 됐죠. 이거 좀 1년 계약을 맺고 한 건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눈 빠지는 줄 알았죠. 이제 어떤 업무냐 하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가갖고 그날의 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은 검색해서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뭐 300~400개씩 계속 보는 거예요. 봐갖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어떤 댓글을 썼는지 다 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욕이 아니고 진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면 그거를 골라갖고 옮겨서 다시 적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퇴직 한 3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직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앞으로 더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제 위에 있던 그 상사분들이 전부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또 퇴직을 하게 되셨고, 앞으로 이제 저에게 힘을 실어줄 그런 분들이 없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 또 자생을 해야겠다. 조직 내에서 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길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 나름 생각했던 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더 이상 뭐 그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깊게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이제 중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관광통역 안내사하고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2개를 취득을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제 언제든 그만두어도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 갖고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도 자신감 갖고 있다가 아니다. 알아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시기에 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금 또 이제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뭐 이제 상태가 또 됐고, 그 시기에 이제 명퇴가 됐고 그랬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 되게 따기 힘들었거든요. 머리 윗서부터 발 밑까지 모든 신체 기관을 라틴어로다가 다 외워야 되거든. 얼마나 외웠겠어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내가 말로 녹음해놓고 듣고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시험 통과했다는 게 난 기적이었어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죠. 하려면 또 나름대로 6개월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마땅한 일거리들이 찾아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상당히 위축해갖고, 그때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남들은 쉽지 않을 텐데 새벽 배송, 아침 7시까지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새벽에 이제 차로다가. 거기 면접을 갔는데 3차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차 면접을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것도 멀리 찾아갔어요. 부천인가 어디까지 이제 찾아가서 1차 면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라라고 2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면담의 골자는 이 사람이 진짜 이 힘든 일을 간절하게 원해서 나중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할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확인하고 마지막에 3차 면담은 가까웠어요. 성남에서 하더라고. 근데 밤 12시에 나오래. 면접을. 그래서 밤 1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새벽 배송 기사님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본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먼저 그런 거를 또 확인하고 나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했어요. 12시에 가서 2시까지 지켜보고, 거기 있는 새벽 배송하는 기사님들하고도 이제 대화도 나눠보고, 뭐 3년 했다는 분도 있고 4년 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여쭤보니까 한 1년은 되게 힘들었대요. 왜? 낮과 밤이 바뀌니까 잠이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익숙해지니까 지금 이게 또 편하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데서 이렇게 버는 것보다 요 시간 대비 투자해서 받는 게 경력이 쌓이면 뭐 700까지도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전을 하려고 하던 차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있는 충남에 이제 일자리를 다 옮길 수가 있어갖고 거기 있는 분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반전을 치를 때는 나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보다는 비동적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서 내어주는 목표, 어떻게든 그쪽으로 다 가려고 이제 다른 개인 사정이나 집안 사정이 있어도 일단 먼저가 그거였으니까 이제 그런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퇴직 후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설계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오죽했으면 내 앞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퇴직 후에 나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일단 무엇이든지 일단 경험을 한다. 경험을 한다는 거는 도전이 되든 어떤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끝나는데
또 다시 분석해서 보완하고 또 다시 실천하고 그런 부분으로다가 축적이 된다면 그 삶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하죠? 미라클 모닝? 그런 것도 막 도전해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년간 안 빠지고 꾸준히 다 했어요. 누구는 그러겠죠. 그거 왜 하는데 그러면 목적이 없이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책 읽고 거기서 또 통찰을 얻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글 쓰는 소재가 다 되거든요. 많지만 일일이 다 회사 떠나고 나서 참 그래요. 이런 말씀이 공통적인 상황인 건지 저의 그 환경적인 상황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조직에 있을 때 명함은 잠시 그 자리에서 빌린 거잖아요. 그 일하는 그 자리도 빌린 거고 언젠가 후배들한테 다 남겨주고 떠나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딱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명함 없어지잖아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편리함은 생기지만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면 후배들이 많이 연락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먼저 퇴임한 분들 아주 이렇게 가까이 했던 분 외에는 또 자연적으로 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부에 그만둔 사람들 시간 지나니까 연락하지 않고 저는 오죽했으면 회사에 있을 때 카톡으로다가 2개월에 한 번씩 좋은 글 보내주고 그렇게 한 3년간도 지속을 했었어요. 그래도 회신 오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또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더 안 하고. 그럼 지금 퇴직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마다 틀리지만 재취업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와인바도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을 배워갖고 목공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골프가 너무 좋아서 그만두고 골프 레슨 그 코치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그 회사 내에서 갖고 있던 지식으로 중소기업체 가갖고 컨설팅 해주는 분도 계시고 저희 회사 대부분 전공자들이 이제 화학 그다음에 고분자화학 화공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 업무 하던 분들은 그분을 아니까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술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리점을 대부분 차려요.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분야로 못 가죠. 회사에서는 대리점 차리라는 제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에 고정 고객이 없잖아요. 그런 불리함 때문에 또 거절도 한 적도 있었어요. 온라인 세계를 접하고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유혹에 끌려갖고 다 듣고 싶은 그런 욕망도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실수한 게 있어요. 중국이라면 필이 탁 오니까 어떤 그 강의를 들었냐면 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 상품 소싱이나 그 등록하고 하는 것도 또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다 오픈하고 사업자 등록도 다 내놓고 그렇게 또 했죠. 그것도 막 집중을 해야 돼요. 상품 다 찾아갖고 그 중국의 사이트 들어가갖고 그 제품이 한국에 왔을 때 먹힐지 말지도 이제 또 판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게 또 많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서 자동 프로그래밍가를 사용료가 비쌌어요. 350만 원인가 냈으니까. 교육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허튼 짓 한다 이제 옆에서 그러고 있고. 근데 난 또 도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6개월을 해봤어요. 한 3, 40만 원까지 막 벌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왜 안 되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스마트 스토어에 전시해 놓은 게 진짜 삐깔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만들지를 못하는, 하려고 해도 내 그 능력치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거고 또 제일 어려움은 2, 3개월 후에 유행할 만한 아이템 소싱을 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자. 이거 여기서 내가 1년, 2년 한다고 진짜 큰 벌이가 안 되면 다른 거에 대비 기회 비용이 또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접고 다시 독서 글쓰기로 돌아가서 독서 모임 하면서 그걸 했던 거예요. 습관 챌린지, 뭐 독서 챌린지, 뭐 이제 그런 거 계속 30일, 뭐, 그리고 1년간 그런 거 꾸준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SNS를 또 접하게 된 거죠. 그, 운동할 겸 야간에 걷기 운동 나가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핸드폰 대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그렇게 막 1년간 막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SNS 하려면 마케팅을 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한 6개월간 또 마케팅 교육을 또 받아봤네요. 그것도 한 돈백 주고.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그쪽으로는 잘 안 튀어요. 어렵더라고.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고, 명확한 콘텐츠와 상품이 있으면 자신있게 뭘 하겠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찾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먼저 마케팅부터 배워서 뭘 하지? 먼저 이런 또 회의감이 또 이제 들지만, 일단 돈은 들어갔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인스타,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카페, 먼저 그런 것도 배웠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배워둔 거는 또 잘 나중에 또 활용 가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책 쓰기 도전을 또 했어요. 그 한 4개월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러면서 이제 저런 그 퇴직 관련된 책 한 5, 60권 보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나와 연관될 만한 그런 목차도 뽑고 이제 나의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쓰고 출판사에서 투고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제 제의가 몇 군데서 왔는데 뭐 반반하자는 데도 있고 그때 당시에 나는 교육 출판에 이제 목적을 갖고 시도를 했는데 거절을 한 3군데에서 당하고 거기 편집 책임자한테 전화 걸어서 여쭤보니까 책을 누가 이제 구매를 하려면 명확하게 그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어떤 뭐 얻어지는 게 좀 뚜렷하게 뭐가 좀 나와야 그래 잘 팔릴 거 아니냐. 자기들 판단에 이 책의 지금 투고한 글은 잘 팔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 팔리는 책이 필요한 거구나. 아, 이게 그냥 무턱대고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그 썼던 원고를 다시 다듬어갖고 이왕 내려면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전자책으로다가 시리즈로 1, 2, 3로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욕심 생기는 게 그거는 이제 유페이퍼에다 냈는데 남들은 큰 공에서는 왜 이렇게들 다들 또 전자책으로 돈을 잘 벌지? 저 세계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전자책을 구매해갖고 그분들 그 노하우가 뭔지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전자책을 쓰지? 근데 특별한 노하우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또 강의를 듣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의 멘토는 한 30대 초반인데 올해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무료 강의라. 토요일 일요일만 하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얻긴 했지만 그걸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배운 게요. 프롬프트, 챗 GPT 프롬프트를 요새 이제 한 6개월 동안 배우다 보니까 글쓰기는 이제 거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체 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한 돈 1,000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거기를 먼저 거쳐간 사람, 경험한 사람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은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그런 쪽에 이제 또 베테랑이니까 그냥 카드 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초기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들 한두 개 골라서 일단은 경험 비용이다 생각하고 한번 또 해보는 것도 너무 그걸 또 이제 그 두려워갖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면 남는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경험은 해보는 게 좋다는 걸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거기는 그냥 현장을 책임진 소장이라고 불러요. 거기 있는 지 지금 한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정년은 없고 거기 계약직으로 3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앞으로 1년 반 있으면 본격적으로 또 제 삶을 찾아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체 이제 원청사 협력업체로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적재된 제품을 또 상찰시키는데 첫째가 안전관리, 그다음에 그분들의 불편함 없게
또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근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영업만 한 게 아니라 북경 공장 관리부장 일을 했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어요. 학창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발견은 어머니 모습에서 깨우친 거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살아가시고 제가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어머님이 집안에 받은 유산도 많았는데 문맹이셨어. 그러니까 땅 문서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집안에 더 어른이 다 가져가서 팔고 해도 모르시는 거야. 근데 우리 외삼촌들이 와갖고는 매형이 이제 살아계실 때 같이 농사를 졌었는데 그 땅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누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손에 땅 문서가 아무것도 없으니 뭘 알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걸 외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에서부터 그런 배움의 갈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대학도 어렵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뭘 했나 남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여의치 않으니까 싶어도 몸이 피곤하니까 일단 뭐 술 먹고 자기 바쁜데 언제 책을 보고 그래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독서를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코치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서 그걸 배움을 다른 사람한테 온라인에서 강사도 초보 강사지만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게 1인 기업, 1인 지식사업가, 컨설턴트로도 확장이 되고 아까 100억 운영 자산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최종 목표는 꿈은 만드는 거래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려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지. 현직에 있을 때, 돈 벌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라면 금방 다가온다. 지금 그 시기만 돼도 그만두니까 향후 자기의 인생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매년 한 가지라도 나의 필살기를 만든 생각으로다가 준비해 간다면 나중에 퇴직 다가오더라도 두렵지 않겠느냐. 바로 현직에서 돈 벌고 있을 때 빨리 퇴직 준비하라고 많이 조언의 글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다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아마 가슴에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왜?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 편안함, 익숙함에 물들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와갖고 자기가 무엇을 딱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두렵거든요. 먹고 사는 게 충분해. 뭐 돈 있어. 그러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의학기술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나중에 내 장기들도 다 교체해서라도 더 오래 살게 만들 텐데 근데 지금 60인데 당신 옛날 같으면 뭐 80 전에 뭐 죽는다 그랬지만 지금 90 심지어는 100 누구는 또 그러네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 돈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자기 삶의 의미도 찾고 당신의 정체성도 다시 찾고 없다면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인생 로드맵을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3년에서 5년, 10년까지 인생 로드맵 나의 비전 보드를 내 숙소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는 거죠. 저렇게 되겠다고. 내 10년 후 목표는 100억 자산가예요. 아니 지금 나이에 무슨 100억을 근데 꿈은 큰 꿈을 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이루어 갈 건지를 그 큰 목표를 하나씩 잘게 쪼개서 한 4단계, 5단계까지 쪼개잖아요. 그럼 이 작은 거는 충분히 도전해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또 중국 회사에서 32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이명조라고 합니다. 퇴직은 2016년 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횟수로 한 5년 되겠죠? 60대 후반입니다. 전반부 30년은 순탄한 직장 생활을 했죠. 대학교 졸업 후에 LG전자 근무를 했고요. 다음에 좀 중국에 있는 상해
구매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또 해외 생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LG전자를 그만두고 중국에 있는 한 업체에 취직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어떤 활동을 했죠. 한국과 중국 기업을 아우르는 독특한 직장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에 관련 일을 했습니다. 전자 부품이라든지 물건을 사오고 또 구매 기획이라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죠. 주로 어떤 1인 창직 개념으로 앱모작 디자인 강사라든지 전반적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역할이다.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회사도 만 60세 은퇴입니다. 법률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주재원 비자 발급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회사에 속해가지고 발급이 있는데 정년이라 그러죠. 은퇴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된 배경입니다. 퇴직 후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바라는 모습하고 내가 이제 자부심을 많이 가졌겠죠. 그죠? 그런 내용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은 그렇게 눅눅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LG전자라는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 그것도 이제 중국 상해 지사장도 근무했죠. 그 다음에 또 중국 회사도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32년 경력이 굉장히 어떤 화려했죠. 화려했고 뭐 중국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중국 진출하는 뭐 어떤 구매 전문가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어떤 중소기업의 컨설팅 자리라든지 또는 고문적 역할을 해서 많이 푸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난관이 이제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죠. 뭐 나이도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너무 화려한 경력도 부담갈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들고요. 또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조금 특화된 그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난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 출신이고 중국 전문가라 해가지고 왜 이걸 내가 이뤄냈는데 왜 안 받아주지? 하는 그 속상함도 있었겠죠. 순간적인 있었는데요. 그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보통 이론적으로 은퇴하면 내려놔라 그래요. 전반부 3내라 그러잖아요. 저는 내려놓되 전반부 30년이라는 굉장히 좋은 경력을 아깝잖아요. 뭔가 형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섭섭함보다는 그 섭섭함을 가지고 내가 승화시켜 버린 거죠. 멋지게 할 일이 많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런 걸 사귀어버린 거죠. 예. 이게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지 하는 게 딱 기간이 저는 3개월 걸린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은퇴하면 1년, 2년 갈 겁니다. 은퇴하면 내가 편하게 활동하지, 뭐 산에도 가고 또 친구들하고 모이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흐름이 깨져 버려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90까지는 어떤 형태도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완벽하게 포기하는 그런 개념이 딱 3개월이라는 얘기죠. 예.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국에 15년 있었잖아요. 언어적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중국 드라마에 보면은 꽃피던 그의 달빛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장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요. 주영이라는 정말 많이 때 철의 여인이 있습니다. 철의 여인인데 이 주영이라는 분이 오씨 집안에 시집을 가요. 오씨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어떤 정치적 문제로 굉장히 망합니다. 뭐 하나 계기를 가지고 중국 그 정말 많이 때 굉장히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이제 주영이가 사는 곳이 사는 집안인데 와서 네가 그렇게 오씨 집안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영이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변화라 그럽니다. 맞다. 내가 안 변하면은 그 8번 이제 녹했다 그랬잖아요. 안 변하면은 아예 안 되겠구나. 물론 산에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가면 좋죠. 근데 매일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오니까. 그러면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싶어서 이제 그런 계기가 이런 중국 드라마를 보고 느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 축구 아시죠? 메시가 기사 읽으니까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워낙 이게 축구라는 실력이 좋지만은 정보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지도된 걸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이게 융합 능력이라는 거죠. 융합 능력. 그러니까, 아, 맞다. 내가 모르는 걸 갖다가 내가 직장 생활에는 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명조의 컨텐츠에다가 녹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융합이라는 그런 걸, 이제 그걸 내가 접하고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N잡러라고 그러죠. N잡러입니다. 18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내가 그 18개 하기 위한 평생 학습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적으로 한다면요. 첫째, 강사 활동이겠죠. 내가 지금 현재 18개까지 일을 했던 그런 부분을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N 모작 디자인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즉,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든지 이공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생성형 AI라는 걸 처음으로 접목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컨텐츠 개발해서 생성 AI 크리에이터라는 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강의를 한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 도시 여행 해설도 하고 있어요. 도시 여행 해설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여행 코스를 잡아서 내가 해설사를 하는 겁니다. 정동이라든지 창신동 같은 데는 아주 재미있는 코스가 많아요. 그 도시 해설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글의 활동, 즉, SNS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에 따라서 영상이라든지 그런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때에 맞춰서 생활 방송사도 했고, 생활 방송사, 코로나19 때는 일자리 좋았어요. 일이 없을 것 같죠. 생활 방송사라는 일을 또 내가 교육해서 활동했거든요. 그런 활동 등등 다각적인 일을,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일도 했고요. 택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택배 돌리는 거 있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명조를 더 단단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해야만이 내가 모두 디자인 강사를 하는데 이론적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경험했던 그런 전략적 내용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엄청 받았는 거죠. 1년에 15개 받았으니까요. 그 과정들이 8회차도 있고 12회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1년 내내 받은 거죠. 잘 추린 거예요. 아, 요거는 필요하네, 필요하네 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그걸 내가 속아냈으니까. 그럼 그 다음 해부터는 뭐 10개, 그 다음부터는 6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도 없었잖아요. 그걸 서울시 어르신 지원센터에서 1기 과정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고 내가 또 일자리 연계했죠. 그런 식으로 그때 맞는 턴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 여행 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니어 상품 서비스 마케터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이라든지, 뭐, SNS 관련된 그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디지털 관련, 제가 활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기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교육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두세 개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내 나이 때는 한 곳에 주 5일 근무는 의미가 없어요. 나도 지금 67세까지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데요. 68세 되면은 또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요. 쉬는 일자리도. 그럼 나도 내 스스로 활동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한 군데 2, 3일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데는 하루에 2번 나오면 되는 것 같다가 한 2-3개 정도 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을 때는 2-3개가 다른 일자리가 활동이 되겠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하겠죠. 20시간 하겠구나. 그 정도. 많게는 한 200 가까이. 그게 내 활동 나름대로 받는 거니까. 그 정도도 있겠지만은 보람 일자리가 있습니다. 보람 일자리는 52만 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7, 80만 원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90만 원짜리 있는데 보통 100에서 20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가 만약에 그 기업이나 지자체에 가면요, 시간당 30만까지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까지 보태지면 이제 더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나 좋은단이라는 그 일자리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면은 한 7, 80만 원 오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자리입니까? 그죠? 한 달에 7, 80만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두세 개 먹었다 생각해봐요. 이명주의 활동비가 나오겠죠? 뭐 좀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크지 않지만은 재산이 축은 안 내겠죠? 그게 좋은 개념이라는 거죠. 편의점 일자리죠? 9개월 했는데요. 기억나는 거는 거기서 포스를 하잖아요. 물건 계산하면 포스를 하죠. 가장 어렵고 배우기 힘든 포스가 편의점 포스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우리 젊은 MZ 세대 분들은 그 결제 수단을 보통 때는 3개, 4개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만원 샀다고 하면 3,000원은 그 포인트 해주시고요. 내가 지금 현금이 있네. 2,000원은 현금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카드로 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할인 티켓들도 뭐 하겠죠. 그 포스를 제가 구경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평생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술은 조금씩 하는데. 근데 첫 편의점 가니까 담배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와, 100년까지 더 될 것 같아요. 담배를 왜 없겠나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제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옛날에 하면 몇 가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담배를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초기 한 뭐 1개월 정도는 죄송합니다. 예,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담배인지 꼭 좀 찍어주세요. 보통 편의점은 담배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우리 근무하는 분의 서택 뒤에 담배가 쫙 정해져 있거든요. 꼭 찍어주세요. 그럼 뭐 쉽다 좋다 말도 안 하세요. 뭐 어때요? 내가 모른다는데 그죠? 그런 점이 이제 인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6개월인가 택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택배가 지금 그 GS25에 가면은 무인 택배가 있습니다. 노란 박스가 되어 있죠. 그거 관리하는 업무를 또 했고, 그게 연관된 상왕신리에 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택배를 이제 대면으로 해줘야 돼요. 띵동하고 전화를 해주거나 안 계시면 앞에 두는데요. 그때 수고하신다고 딱 보니까 뭐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보니까 음료수도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신다고. 또 물론 탁탁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남죠. 하루에 보통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제 일자리 정보를 봅니다. 그 내가 구청에나 정보를 보면서 있네. 이거 보니까 일자리 설명을 하네. 26일인가 종로구하고 조계사가 같이 근무는 그 일자리 그 한마당에 있습니다. 그런 거 내가 발견했거든. 그러면 딱 메모해놨다가 갈 거예요. 그게 내가 일을 활동하고 있으면은 내년이나 후 내년을 위한 일자리 소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쫙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날 강의가 있거나 등등 보면은 강의 교환도 한번 더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하고 또 오전, 오후 나눠서 교육도 받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강의했잖아요. 또 분명히 미지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녁 시간을 위해서 이제 수정 작업도 하고요. 거의 막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해가지고 오늘 이 인터뷰 끝나면요. 또 6시 반부터 또 챗 GPT 강의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생성 AI 강의하러 가야 돼요. 정경련에 중장년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보사발전재단도 있고요. 중장년들의 일을 은퇴 이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발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 서울시 오십불재단, 안국동에 있는 서울시 어르신 지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마다 그 몇 건들을 내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있어도 내가 지금 몇 가지 일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응시를 해봐요. Why? 내가 그에 대한 트렌드를 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다 통과해도 내 일자리를 안 가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루에 그 한 번씩만 들어가도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초나 연말되면요, 쏟아져 나와요. 막 쏟아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 그 60대에 은퇴하신 분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립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정상적인 사무실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활동하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뭐 보통은. 그럼 저는 제3의 장소를 찾아라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50% 재단 산하의 캠퍼스나 센터가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그런 데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남의 의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은퇴 이후에는. 왜냐면 잘못하면요, 벌어난 재산이 크든 적든 간에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분명한 어떤 컨텐츠 내지는 아이템 있으면 뭐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LG전자나 중국 회사 있었지만요, 그 LG전자를 이용한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2, 3년 전에, 나름대로의 생애 설계를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장소가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거기에 어떤 등록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또 관련 교육을 받고요. 저의 M모작 강의 중에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자면은, 주치의처럼 지정 컨설턴트를 만들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18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1년에 한 두 번 나갑니다. 두세 번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는 등등을 하면은 이분들은 주로 이제 40대세요. 분명히 또 그분들한테 또 내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에 도움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정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은퇴 전에 아예 그런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그 도움을 받아서 좀 정리해봐라는 거. 근데 그게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죠. 체인지라는 영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글자만 변하면 뭐가 됩니까? 체인서가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개념 갖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확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는 후반부 인생 30년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